자, 여러분 이번 강의는요.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짜증이 많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은 95%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자원성화에서는 징징이관념이라고 그래요. 안에 짜증나서 징징대는 아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시절의 아기는요.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예쁜 짓도 하지만 징징거리기도 해요. 왜?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부모가 나를 예쁜 짓 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증내도 사랑하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려. 이때 부모가 끝까지 받아주면 아이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아, 우리 부모는 내가 어떤 아이라도 날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애정결핍이 채워져요. 그리고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그걸 참아주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징징거리는 아기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가 징징거리면서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 참아주지 않았던 부모를 가졌던 부모는 자기 속에 그 내면에 징징거리는 아이 때문에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혼내키게 돼요. 혼내키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그 짜증을 참게 되죠. 아이가 충분히 밖으로 분출해서 징징거리지를 못하고 참게 돼요. 그 짜증을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자라서 그 짜증나는 아이가 있는 짜증스러운 얼굴을 가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엄마한테 크레파스 사달라고 징징거리면서 졸랐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뺨을 때렸대요. 그것도 수차례. 그때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절대 한 번도 짜증 부리거나 징징거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의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그 아이는 그냥 있죠. 내면에 그 상처받은 징징거리는 아기. 그 내면의 아이가 있어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아이를 짜증을 못 받아주고 엄청 때리면서 키웠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이들이 짜증 부릴 때 그걸 받아주면 버릇없는 아이가 돼. 훌륭한 아이가 안 돼. 그리고 때리고 키웠는데 자기 형은 그 징징거리는 걸 다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우 애가 버릇없이 클까 봐 저렇게 애를 키우나 흉을 봤대요. 그런데 20, 30년 지나서 형이 낳은 아이들 자랐겠죠. 그렇죠? 내가 낳은 아이들 둘 다 아들 둘인데 다 장성을 했는데 내 아이들은 주눅이 들고 신경질과 짜증이 많은 아이로 크고 형의 아이는 굉장히 의젓하고 점잖고 여유가 있고 자기 일을 딱딱 알아서 하는 아이로 커서 깜짝 놀랐다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똑바로 키운다는 것이 오히려 아기를 더 짜증나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받아주려면 부모가 안에 징징거리는 아기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 또 그런 게 생기느냐. 연년생인 경우에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바로 1년 터울로 제가 2살 됐을 때 제 동생이 1살이었겠죠. 제가 1살일 때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아이 밑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위에 아이가 2살이고 밑에 아이가 1살이면 위에 아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언니지. 너는 형아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형아야? 애기지 걔도. 1살 차이인데. 그래서 아이를 갖다 갑자기 어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딱 철이 들죠. 철이 들어서 어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안에 내면에 막 어리광 부리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징징거리고 싶은 애기를 꾹 눌러 참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징징거리면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언니지. 동생이 있는데 넌 언니처럼 의젓해야지 하고 딱 막아버리고요. 제 동생이 우유를 먹으면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어우 내 새끼 우유 먹어? 쭈쭈 먹어? 이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동생이 우유를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젖병을 쭉 뺏었어. 그리고 나도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제 엉덩이를 후려치면서 너는 언니가 돼갖고 동생이 먹는 걸 뺏어 먹는다고. 저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우리 엄마는 계몬가 봐. 동생만 낳나 봐.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날 뭐 다리 밑으로 가서 우리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사랑 못 받는다고 느꼈죠. 그러면서 엄마에게 전혀 징징거리지 않는 아이가 되어서 살아왔죠.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됐을 때 어느 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저를 봤어요. 징징거리는 아기죠. 어른이 그렇게 짜증낸다는 건 아기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마에는 내천자를 그리면서 징징거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수행에 와서 청산을 참 많이 했죠. 현대인 중에는 그 징징거리는 아기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엄마가 아이를
애들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식 취급을 하지 않고 부모 취급을 하는 경우에 생겨요. 어떤 경우에 부모 취급을 하는 거냐? 여러분,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지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고민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해결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한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는 자식을 부모 취급하고 부모가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친정 엄마나 자기가 아는 어떤 선배한테 가서 나 속이 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 아빠가 이러해서 애가 해결도 못할 문제를 애가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징징거려요. 내면에 그 엄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갑자기 어른이 되고 그 엄마의 징징거리는 걸 계속 자라면서 듣게 됩니다. 내면에 그 아이가 생기죠. 징징거리는 아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 못 해줬기 때문에 굉장한 죄책감가 생기고요. 아버지에 대한 또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엄청 불행한 아이로 자라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애정결핍이 심한 분이라 저에게 많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흉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엄마의 왜곡된 남자를 보는 시각을 그대로 닮아서 남자들은 이러이러한 거야. 맨날 헛돈을 쓰고 남자들은 아무 여자나 좋아하고 남자는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도박하고 이상한 짓만 해. 이런 이상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마음의 눈을 심어주는 게 바로 또 그 엄마의 징징거림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도 내면에 징징거리는 아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신경질이 많고 짜증이 나니까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 징징이관념하면 그걸 풀어내고 가면 짜증과 신경질과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어디 가서 그렇게 징징거려 보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애고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내 부인의 남편이고 내 자식들한테 아빠인데 에헴하고 폼을 잡고 있으니 어디 가서 이 애기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박 5일에 오셔서 많이 그걸 풀고 가시면 속만 시원한 게 아니라 주변에 짜증과 신경질도 덜 부리고 진짜 성숙된 어른으로 거듭나죠. 자기가 짜증과 신경질이 많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막 참을 수 없는 그 짜증을 잘 낸다. 참을성이 없다. 또는 너무 참고 사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 전부 내면에 징징거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수행 모임에 오셔서 그 징징거리는 아기를 풀어내셔야 여러분의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고 자기의 삶 속에서 짜증과 신경질을 줄여서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스스로의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내면에 그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수행 모임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